사편이 자, 지난번에 제가 임진왜란 설명이 너무 부족했던 것 같아가지고 임진왜란 다시 조금 더 보충 설명하고 들어갈게요. 사화는 내가 궁신이랑 훈구파 이거 사림이랑 훈구 내가 제대로 설명해줬지 지난번에. 네. 그래서 이번 임진왜란 보세요. 임진왜란 때 내가 여기 그냥 써져 있는 대로 이순신의 3대 대첩이랑 평양선 탈환밖에 말을 안 했는데 요것도 외워야 되는데 추가적으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행주대첩 지금 하지만 행주대첩이랑 진주성 전투. 임진왜란. 이거 임진왜란 때 있었던 전투야. 임진왜란이야. 이거 외우자고. 행주대첩이요? 행주치마 들어봤어? 행주치마? 네. 그거야. 여기서 나온 거야. 우와. 그 예은이쯤 아니에요? 행주치마가 뭐냐면 요게 조선군 3,000명이랑 일본군 3만이 붙은 거야. 예? 어디서? 행주에서. 조선군 3,000이랑 일본군 3만이 붙은 전투야. 근데 뭐야? 이겼어. 혹시 우리나라 그래서 역시 책에는 진주 대첩이라 나와 있을 거야. 뭐 진주성에도 연락이 싸웠으니까. 자, 그러면 여기 행주 대첩에서 키포인트는 누구야? 권율이야. 권율이? 권율 장군이야. 장군. 장군. 그다음에 진주성에선 김시민 장군님이다. 김신이. 김시민 장군님은 요 전투에서 돌아가십니다. 찍고 있는 거. 지금 찍고 있는 거야. 안 찍고 있니? 찍고 있어요. 찍고 있어. 찍혀요. 네. 김시민. 진주성의 김시민이 나와요. 진주 대첩 이거. 진주 대첩에는 진주성 전투전 별 차이는 없어. 둘 다 비슷해. 진주성도 일본군 2만 대, 주성군 4천이 붙은 전투입니다. 우리나라 진짜 이때 일본군이 얼마나 세는지 알아? 우리나라가 일본군하면 되게 무시하는데 이때 당시 일본군은 아마 세계 최강이었을 거야. 왜냐면 통일 전쟁을 막 끝냈기 때문에 전투력이랑 전술이 뛰어날 수밖에 없는 나라야. 중국도 이때 당시 일본한테 상대가 안 됐을 거야. 근데 우리나라가 너무 진짜 우리나라는 수비는 잘해. 선공은 잘 못하는데 수비를 진짜 잘해. 물론 이것도 아니 정말 그치 하나님 은혜지. 이게 도저히 이길 만한 전쟁이 아니었거든 임진왜란 자체가. 근데 감사한 거지. 이때 먹혔어 봐 큰일 났어. 네, 그래서 요거 전투 세 개를 요 전투 두 개를 내가 지난번 수업 때 설명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외워주고. 그다음에 요 전쟁 끝나고 조선에서 뭘 파견해? 통신사를 파견해. 파견. 이게 뭐 언제 후? 임진왜란 외란 이후. 후 통신사 파견. 임진왜란 끝나면 통신사 파견. 수신사는 나중에 개항기쯤이나 가야 나오는 얘기입니다. 통신사 파견했다는 거 그냥 알아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임진왜란의 영향은 요 중이 옆에도 써져 있으니까 네, 이거 그대로 외우시면 됩니다. 아셨죠? 네.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지난번에 은찬이가 허준 얘기했었잖아. 이때 임진왜란 때 허준 맞아? 임진왜란 때 허준이 뭐 했냐면 동의보감을 쓰기 시작했고 그리고 선조가 도망갈 때 선조 기록에는 어떻게 써져 있냐면 신하들 다 도망가고 내 옆에 남은 건 내 시중을 드는 하인들과 허준밖에 없더라라고 기록이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왕을 끝까지 옆에서 보필했던 거지 허준이. 그리고 광해군 때 동의보감을 편찬을 해야 됩니다. 편찬이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광해군 옆에 이제 동의보감 써주시면 됩니다. 이거 광해군이다 광해군 옆에 필기해 빨리. 임진왜란 때 요거 추가해주고 얘는 광해군 동의보감 동인이요? 동의보감 허준이 쓴 거다. 허준. 동인? 만약에 한능급만 하실 분들이라면은 허준의 연호도 알아야 됩니다. 허준의 연은 구암 허준입니다. 구암? 구암.
밥. 구암 허주 독립 됐죠? 네. 쉽니다. 자, 광역은 지난번에 잠깐 설명하고 넘어갔는데 이제 대동법은 지난번에 제대로 설명을 했으니까 대동법은 그렇게 말을 안 할게요. 대동법 말 안 하고 이제 광해군 때 이제 우리 붕당, 그러니까 임진왜란 때부터 이제 붕당의 정치가 시작되잖아. 붕당 정치가 뭐야? 훈구파들은 이제 다 늙어 죽었고 이제 그럼 살인들만 남았어. 그럼 살인들이 뭐야? 양갈래 패로 나눠서 싸우네. 일단 요 표를 기억하고 있어야 돼. 조선 시대는 붕당 싸움이 끝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붕당의 흐름을 알고 있어야 돼. 자, 살인. 여기서 두 가지로 나눠져. 뭘로 나눠져? 동인이랑 동인. 내가 이걸 뭐라고 했어? 1,000원 대 5,000원이라 했지. 서인. 여기가 1,000원이고 얘가 5,000원. 여기서 1,000원짜리는 둘로 쪼개져. 뭐로 쪼개져? 남인과 북인. 남인과 북인으로 나눠집니다. 그 다음에 서인은 나중에 가서 두 개로 나눠지는데 노론, 소론. 요 마인드맵은 머릿속 안에 있어야 돼. 요게. 자, 그럼 북인. 그럼 광해군 때는 누가 세력을 잡고 있었어? 북인 세력이 권력을 잡고 있었어. 광해군 때는 북인 세력이 권력을 잡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 광해군은 어떤 외교를 펼쳤지? 누구랑 누구 사이에서? 명이랑 청. 그렇지, 명나라랑 청나라 사이에서. 이때 당시는 후금이었지, 제대로 말하면. 후금과 여진속이 세운 후금과 이제 명나라 사이에서 중립 외교를 타고 있었는데 그걸 못마땅히 여긴 누구? 서인과 남인 세력들이 결탁해서 뭘 일으켜? 인조 반정을 이끌어. 그래서 광해군이 축출이 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인조 반정 때 북인 세력이 작살이 나. 끝나. 북인 여기서 이제 끝이야. 북인 이제 더 이상 나오지 않아. 역사책에서. 광해군 때 권력을 잡았고 광해군이 인조 반정으로 축출되면서 북인 세력은 끝이 납니다. 북인은 여기서 끝이야. 네. 그래서 이제 그럼 이 남인과 서인들이 광해군을 끌어낼 때 대의 명분이 뭐였냐? 감히 우리를 도와주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주는 명나라의 은혜를 저버렸다. 우리가 명나라의 은혜를 저버렸다. 감히 어떻게 명나라에 받은 이 부모의 나라에게 입은 은혜를 어떻게 저버릴 수 있느냐 하면서 광해군을 몰아냈던 거야. 그러니까 어떤 정책을 펼쳐? 친명배금. 이거 조선 인조 때 이제 여기 종이도 써져 있어. 친명배금. 명이랑 친해지고 배척한다. 금나라를 배척한다. 후금을 배척한다. 이 뜻이거든. 그러니까 누가 열받아? 금날. 그렇지. 후금이 열받지. 후금이 이때 뭐냐면 명나라는 점점 기울어지는 나라였고 후금은 뭐야? 떠오르는 나라였어. 지는 태양만 떠오르는 태양. 누구 옆에 붙어야 돼? 그냥 떠오르는 태양에 붙어야지. 근데 왜 여기다 붙어 먹었던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열받고 쳐들어온 게 전쟁이 뭐야? 병자호란이야. 물론 처음부터 병자호란이 아니라 이거 호란도 두 개가 나뉘어. 정묘호란과 그다음에 병자호란은 아닌데 정묘호란은 그냥 잠깐 쳐들어와서 그냥 우리 형제관계 맺자. 물론 청나라가 형, 조선의 동생 이렇게 되면서 요 관계만 맺고 끝나는 걸 정묘호란은 끝나. 그래서 별 상관이 없어. 근데 뭐야? 병자호란은 뭐야? 아예 작정하고 쳐들어왔단 말이야. 아예 얘네 밟아버리겠다 하면서 쳐들어온 게 병자호란이야. 그래서 이때 당시 왕 인조는 어디로 도망가? 남한산성으로 도망가. 남한산성은 역사 시험지에 잘 나오는데 왜 그러냐? 여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입니다. 수원화성과 수원화성이랑 남한산성은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한능검을 외우신 지난번 한능검 시험에서 이게 나왔었고요. 검정고시에서도 아마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왜냐면 워낙 유명하니까. 그래서 이제 인조가 여기를 도망가서 버티고 있다가 결국 버티지 못하고 나와서 항복을 합니다. 그래서 한 게 뭐야?
그렇지. 309도 뭐야 이거 고두레라는 이런 청나라식 한국 방법이 있어. 답이 눈 감기네. 청나라식 한국 방법이 봐. 머리를 땅에 대야 팍팍팍 세 번 먹고 팍팍 세 번 맞고 막 이런 게 있어. 자 그래서 그걸 뭐라 그래? 삼전도의 굴욕이라. 그래서 청나라 황제가 이러는 거야. 너 나한테 항복했지? 기분 좋잖냐? 이제 기분 너 나한테 머리 바꾼 기념으로 뭐야? 비석 하나 세워. 그 비석이 뭐야? 송파 삼전도비. 그러니까 뭐야? 약간 비유하자면 양아치한테 삥을 뜯겼어. 근데 양아치가 이러는 거야. 야, 너 나한테 삥 뜯긴 기념으로 여기에서 사진 찍고 페북 하나 올려라. 이제 해시태그 삥 뜯기, 해시태그 청나라 만세 막 이렇게 되는 거지. 송파 삼전도비 이것도 많이 나옵니다. 이거 외워줘야 돼. 책에 보면 삼전도비라고 여기 그림이 사진이 있어요. 요거 보면 이거 인조가 청나라한테 항복하고 머리 박은 데구나라고 이제 아시면 됩니다. 근데 그 인조가 병자호란한테 도망간 거예요? 그렇지. 인조 때 병자호란이 일어난 거야. 그리고 병자호란으로 인해 인조가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나라군이 쳐들어왔으니까 남한산성으로 도망갔는데 남한산성이 포위 당해서 이제 그 안에서 버티다가 결국 버티지 못하고 나와서 항복을 한 거지. 이제 근데 항복하기 전에도 남한산성 영화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남한산성 안에서도 막 서로 파가려서 주화론과 주전론이라고 하는데 이건 한능공 공부하는 친구들이나 공부하고요. 검정고시에는 이런 거 안 나옵니다. 주화론, 주전론. 쉽게 말하면 주화론 친하게 지내자. 주전론 싸우자. 끝까지 싸우자. 쉽게 말하면 이렇게. 검정고시에서는 주화론, 주전론 이렇게까지 깊게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그냥 이 남한산성으로 도망갔는데 결국 버티고 항복했다. 그래서 머리 박았는데 거기가 이제 삼전도야. 그래서 기념으로 비석 세운 게 송파 삼전도비다. 이 스토리를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인조께서는 이제 또 법을 하나 만드십니다. 영정법인데 우리 대동법은 뭐랑 관련된 법이었어? 공인. 그렇지. 공납에 관련된 거였어. 그러니까 공인은 뭐냐면 왕이 이제 직접 특산물을 못 받잖아. 돈으로 받잖아. 그러니까 사 먹어야 되는데 왕이 직접 시장에 나가서 이거 얼마에도 할 수는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걸 대신 대량 구매해주는 사람들을 공인이라 그러는 거야. 그래서 공인이 등장이 대동법이랑 이제 세트가 되는 거지. 대동법 하면 공인의 등장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영전법은 뭐랑 관련 있는 거냐? 조세. 그치, 조세, 쌀이랑 관련돼 있는 법이야. 이제 세종대왕님께서 연금구등법이라는 걸 만들어 놓으셨잖아. 연금구등법이 뭐냐면 풍흉에 맞게 이제 그 풍년이나 흉년이나 그거에 알맞게 이제 수확량에 알맞게 세금을 거두는 제도가 연금구등법인데 이게 잘 안 돼. 이때 당시 관리들이 일 잘하는 거면 우리가 생각하는 막 청렴결박하게 일하는 게 일 잘하는 것처럼 생각하잖아. 조선시대 때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그 지역 양반들이랑 잘 지내는 게 일 잘하는 거야. 왜냐면 양반들이랑 괜히 굴거부스럼 했다가 별로 안 좋거든. 양반들이 힘이 좀 있으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잘 안 돼. 연금구등법이. 세종대왕님이 정말 백성을 사랑하는 법을 만들었는데 뭐야? 양반들 백성들을 사랑하지 않아. 이런 쓰레기들. 이러면서 그래서 인조가 이거 보면서 안 되겠다. 그래서 영전법을 실시했는데 영전법이 뭐냐? 풍년이나 흉년에 상관없이 무조건 최저세율. 무조건 최저세율. 풍년이든 흉년이든 상관없이 무조건 최저세율. 이게 특징이야. 무조건 최저세율이 키포인트다. 무조건 최저세율. 이게 영전법 키포인트야. 여기 다 써져 있어 종이에. 자, 그래서 인조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네, 인조는 이렇게 끝이 나고요. 자, 그럼 효종으로 넘어와서 효종은 이제 북벌 전체가 하나 써져 있는데 왜 북벌을 하냐? 자, 아빠가 머리를 박았잖아. 저 오랑캐라고 부르던 애들한테 머리를 박았잖아. 화가 나 안 나? 나요. 맞지. 잠깐. 여기 병자호란 때 내가 잠깐 설명 안 한 게 있는데 병자호란 때 이제 병자호란 이후에 요 효종이 이끄는 북벌이 있는데 동시에 또 뭐가 진행되냐면 북학파라는 게 형성이 돼. 북학운동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북학파라고 형성이 돼. 북벌은 뭐냐? 북쪽에, 그러니까 청나라가 우리 조선보다 북쪽에 있잖아.
그래서 북쪽에 있는 놈들을 벌하자는 게 북벌 운동이고, 그러니까 청나라 몰아내자, 청나라랑 싸우자는 게 북벌이고, 북학은 뭐야? 배우자. 청나라 문물을 배우자. 이게 어디서 들어왔냐면 이게 임진 병자호란 이후에 많은 조선 사람들이 끌려갔어. 이 효종의 형도 효종이랑 효종의 형도 같이 끌려갔어. 근데 효종의 형은 와 이 신식 문물들을 보고 와 이걸 우리 조선도 이 문물들을 받아들이면은 정말 강대국이 될 수, 이 청나라 같은 강대국이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는데 효종은 뭐야? 아니다. 저 오랑캐 새끼들 어떻게든 없애버려야 돼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조선에 이렇게 파가 두 개였어. 물론 왕이 효종이었기 때문에 북벌로 밀어붙였지. 그래서 북벌 근데 이것도 북벌도 약간 조금 슬픈 이야기인데 열시대 쿠었어. 근데 일단 임진왜란 이후로 뭐야 우리나라에도 조총부대가 생겼단 말이야. 정말 열심히 임진왜란 때 훈련 도감이라는 군대가 또 생겨 이제. 그래서 이제 군대도 체계적으로 나눠서 이제 훈련을 한단 말이에요. 조총 포수 살수 막 이렇게 생기는데 근데 그래서 열심히 조총병들이랑 기마병들 양육했는데 이 군대를 청나라 이 군대를 청나라랑 싸웠을까 아니면 어떻게 됐을까? 안 써줘. 대신 다른 나라랑 싸웁니다. 어느 나라는 러시아랑 싸웠는데 이 병사들을 씁니다. 왜 러시아랑 조선이랑 싸웠냐? 청나라가 도와달라고 해서 보냈어. 청나라 때리려고 청나라랑 싸우려고 만든 군대를 뭐야? 러시아랑 싸우는데 써버린 거지. 약한 나라의 서름입니다. 그래서 근데 정말 잘 써. 청나라 군도 못 이겼던 그 러시아군을 조선의 조총병 200명이 가서 박살을 내버려. 잘 싸워. 정말 잘 싸워. 중국에서 우리나라 보는 이미지는 쟤는 막 건드리면 안 되는 나라. 군사력 굉장히 강한 나라. 그래서 명나라가 처음에 임진왜란 났을 때 안 도와주려고 그래서 에이 거짓말하지 마. 니네가 어떻게 일본한테 밀리냐? 그 섬나라 애들한테. 니네 막 당태종 100만 대고 몰아내고 막 수나라에서 100만 대고 수장시켜버렸던 게 니네잖아. 어디서 구라야 지금. 몽골군도 30년에도 막았는데 어디서 구라를 치고 있어. 근데 조선은 뭐야? 엄청 약했다. 최약체. 정말 최약체. 아마 한 번 더 역사상 물론 조선군이 잘 싸우긴 합니다. 잘 싸우는데 좀 못 싸워. 잘 싸우는데 못 싸워. 좀 그래요. 최약체라고 말해야 되나? 최약체는 실건가? 또 그것도 좀 애매하긴 하다. 우리나라에서 최약체는 좀 어쨌든 그래서 북벌은 뭐 성공하진 않아. 성공이라고 말하기도 좀 성공은 좀 아니고 또 실패라고 말하기도 좀 그런데 어쨌든 군사력을 키우는데 성공해. 대신 그걸 러시아 때리는 데 썼다는 거지. 그 러시아 때리는 걸 뭐라 그래? 나선 정벌이라고 그래. 나선. 얘가 시험에 나올지 모르겠는데 그냥 상식으로 알아두세요. 우리나라랑 러시아도 옛날에 한번 싸웠었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겼다라는 거. 언제 때요, 왕은? 효종 때. 나선 정벌이요. 나선정. 러시아군이랑 그 불공국이랑 싸워서 승리했던 불공들이 우와 하면서 이때 팍 싸워버린 거지. 이제 북한파는 이제 말 그대로 배우자. 청나라의 문물을 배우자. 배우자라는 거. 청나라를 북쪽에 있는 놈들을 배우자라는 게 북한파라는 거. 요거 알아주시면 됩니다. 나중에 뭐 중농학파, 중상학파 얘기가 나오는데 그건 나중에 얘기할게요. 시대가 이때 시대긴 한데 그건 나중에 얘기할게. 지금 이 정도만 알고 계세요. 자 이제 효종은 이걸로 끝입니다. 자 그럼 현종으로 넘어가서 예속 논쟁이라고 써져 있는데 예속 논쟁이 뭐냐? 자 예속 논쟁이 뭔지 아세요? 그러니까 나보다 남이 싸운 거예요. 사이가 남이 싸웠는데 왜 싸웠어? 상봉 문제 때문에? 상복. 자 우리 눈에 정말 별거 아닌 것 같이 보이지만 뭐야? 우리 조선시대 양반들에게는 정말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던 상복에 관해서 이제 싸움을 한 겁니다. 여기 서일, 남이라고 써져 있는데 이건 뭐냐면 첫 번째 때 서인이 이겼고 두 번째 때 남인이 이겼다는 얘기야. 근데 지금 뭐야? 지금 딱 보면 대결 구도가 여기 남인 vs 서인이란 말이야. 지금 여기 북인 없어졌고 아직 서론노를 안 날라줬어. 아직 남인 서인이야. 자 그럼 이제 자의 대비라고. 그러니까 효종의 엄마에 대한 이제 효종 엄마가 죽었어. 아니지. 효종 엄마가 죽은 게 아니지. 그렇지. 효종의 엄마가 이제 상복을 입어야 돼. 왜 효종이 죽었잖아. 죽어야 되는데 이제 자 우리 상복을 몇 년을 입어야 돼? 효종 잘 모르잖아. 그러니까 물어본 거야 신하한테. 내가 상복을 몇 년을 입어야 되냐? 라고 물어봤는데 이제
이제 뭐야? 서희는 이제 차남이다. 장남이 아니다. 차남이니까 1년만 입으면 된다. 근데 뭐야? 나는 뭐라 그래? 뭔 소리야? 왕이잖아, 왕. 왕이면 뭐야? 최고대로 3년을 입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막 싸우는데 이제 서인 첫 번째 서인이 이제 1년 1년 3년 동안 이렇게 힘들었나 보지. 그래서 1년으로 결정해서 처음에 서인이 이겨. 근데 두 번째는 또 이제 두 번째는 뭐 때문에 싸웠더라? 두 번째도 그 똑같은 거. 그러니까 상복인데 똑같이 상복인데 누구 상복을 몇 년 입느냐에 따라서 달라요. 몇 개월이나 해가지고. 효정입니다. 바꿔서. 효중 B인가? 아마 B일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죽었어. 어쨌든 여자가 B가 죽었는데 그러면 9개월 입어야 돼. 6개월인가 9개월인가 아니면은 그러니까 1년 아니면은 6개월 아니면 9개월 이거였는데 또 여기서 1년이 이겨. 그러니까 그건 이제 남인이야. 그래서 서인 한 번, 남인 한 번 이렇게 이깁니다. 현종은 뭐 없어. 그냥 딱히 힘이 있었던 왕은 아니라서 그냥 이렇게 예소 논쟁하고 끝이 납니다. 자, 숙종. 자, 숙종에서 이제 알 수 있는 거는 이제 백두산 정계비라고 써져 있는데 백두산 정계비가 뭐냐? 청나라 여러분 간도 아세요? 간도? 예. 자, 우리나라가 자, 여러분 저의 그림 실력은 똥입니다. 안 나와. 이렇게 이 한반도로 해보자. 이 한반도로 하면 얘가 뭐 이렇게 막 이렇게 나라가 있으면 여기가 만주잖아. 여기가 중국 땅이고 이제 청나라 애들이 원래 여기 살던 애들이야. 망주에 살던 애들인데 뭐야 중국은 아예 싹 다 먹어서 명나라 멸망시키고. 그래서 여기가 살기 좋을까 여기가 살기 좋을까? 잘 모르겠지? 여기가 살기 좋습니다. 왜냐면 여기 다 허가 발판이고 근데 여기 문명이 있는 데잖아. 그러니까 모든 여진족들이 뭐야? 여기로 넘어가. 그러니까 여기가 뭐야? 비었어 땅이. 그래서 조선 농민들이 살짝 넘어가서 농사를 짓기 시작해. 그다음에 여기 자기네 땅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야. 지네 마음대로. 그러니까 조선이 추진한 정책이 아니야. 그냥 넘어간 거야 조선 백성들이. 그다음에 여기다 막 농사를 지어. 그러니까 청나라 입장에서 뭐야? 아니 남의 땅에 들어와서 농사 지어놓고 지네 땅이래. 어이가 없는 거지. 그래서 이제 국경 다툼이 있었는데 이걸 해결한 게 백두산 정계비야. 국경선 확전. 그래서 압록강과 토문강을 경계로 이제 하자라고 했는데 그래서 여기가 서간도. 여기가 서간도인데 서간도 문제는 그래서 서간도는 청나라 땅이다라고 이제 결정이 났어. 근데 문제는 북간도. 여기 북간도거든. 근데 여기가 해결이 안 됐어. 왜냐면 여기가 이쪽에 있는 강이 무슨 강이야? 두만강. 두만강이지. 두통수 두만강이다. 두만강. 근데 토문강은 어디 있는 거냐면 여기가 압록강이잖아. 여기가 두만강이고 요 사이에 있는 강 하나가 있는데 여기가 토문강이야. 근데 청나라는 요 두만강이 토문강이었어. 그러니까 토문강을 해석하는 방법이 서로 달랐던 거야. 조선은 이쪽에 압록강과 두만강 사이에 있는 걸 토문강이라고 불렀고 청나라는 두만강을 토문강이라고 불렀어. 그래서 북간도 문제는 별로 해결이 안 됐고 조선은 여기 우리 땅이라고 하면서 세금 거들어 지방간을 파견했지. 자기네 나라 땅이라고 인정을 한 거야 조선은. 그렇게 근데 이 간도를 언제 뺏기느냐? 일본 애들 때문에 뺏깁니다. 더 이상 찾을 수도 없어. 그래서 시험 문제에 간도 문제는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간도는 이제 다시 되찾기 힘들고요. 네, 그래서 요 간도 문제가 아직 남아 있다는 거. 서간도는 해결됐지만 북간도는 해결되지 않았다는 거. 그래서 이 국경선을 확정한다는 게 백두산 정계비라는 거 여러분 알아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안용복 유명하지. 노비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영토였던 독도를 지켜내신 분이 바로 안용복 선생님입니다. 물론 나중에는 관리를 사칭했다는 이유로 사형을 당하시지만 근데 우리 지금 생각해서야 지금 답답하지. 조선시대 사람들 입장에서는 신분제가 뒤틀린다는 것은 천지가 무너지는 일이야. 조선 사람들 입장에서. 그래서 마냥 뭐라고 그러니까 후대 때나 와야 이게 멍청한 짓이었다는 걸 깨닫는 거지. 그때 당시엔 깨달을 방법이 없어. 그래서 안타깝지만 이게 역사인 걸 어떡해. 왕들 되게 현실적이지 못한 선택을 많이 해. 특히 조선시대에 있었던 조선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나라들도
현실적이지 못한 선택을 했던 나라들이 이제 결국 도태되고 그리고 식민지배 당했던 거지. 뭐 나중에 이제 그래서 역사를 배워서 이제 두 번 다시 이런 실수를 범하지 않는 거지. 그래서 안용복 이렇게 하고 환국. 자 여기서 붕당 얘기가 또 좀 나오는데, 자 이때까지만 해도 예속 문제 때까지 서로를 막 죽일 이거 너가 죽어야지, 너가 안 죽으면 내가 죽는다, 이 개념이 아니었어. 이때까지는 서로 이 사상이 이념이 안 맞아서 싸우긴 했지만 서로 죽이려고 싸우는 건 아니었단 말이야. 아직까지는 상생의 느낌이었어. 서로 공생의 느낌이었어. 근데 이걸 뒤집는 사람이 나타났어. 바로 그게 숙종입니다. 분당을 파괴시켜버리신 우리 이분. 자, 숙종의 황국이 뭐냐? 황국이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이제 요 분당이 되게 살인들이 왕한테 충성할까 아니면 학벌에 충성할까? 아니 학벌에 충성. 왜 그러냐면 자 살인들의 근거지가 어디야? 서원이요. 서원이지. 서원이 한 개일까 여러 개일까? 여러 개. 그러지. 그러니까 요즘은 야 너 어느 대학 출신이야? 서울대학 출신이야? 너 어느 대학이야? 연세대야? 그럼 연세대는 연세대끼리, 서울대는 서울대끼리 동시잖아. 마찬가지. 조선시대 학벌 똑같아. 이제 선배들 그러니까 살인들이 3사에 들어가는 게 되게 좋아했잖아. 3사 근데 3사 추천권을 가지고 있는 그 직책이 있어. 그 직책이 2조 전랑인데. 아씨. 2조 전랑. 이런 직책이 하나 있었는데 이 직책이 가지고 있는 게 3사 추천권.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사람을 3사에다가 집어넣을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뭐야? 만약에 도산서원 출신이 2조 전랑이 됐어. 그럼 도산서원 출신 애들이 선배님 저 도산서원 출신입니다 하면서 저를 넣어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얘도 뭐야? 내가 생판 모르는 애들보다 내가 후배들을 데려다가 이러면 좋잖아. 그러니까 이런 학벌 싸움이 시작되는 거야. 그러니까 왕이 괜찮은 말을 해도 이거 하면 어떻게 했니? 하는데 선배님이 아니되옵니다 하면 후배들도 전부 다 아니되옵니다 이렇게 하는 거고, 왕이 이건 좀 아니지 않니 하는데 왕이 이건 좀 별로이지 않니? 근데 선배님이 그래야 하옵니다 하면 후배들도 전부 다 그래야 하옵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왕이 아니라 학벌에 충성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뭐야? 이제 숙종은 화가 나는 거지. 야! 다 죽어! 하면서 이제 어떤 일이 있어. 쉽게 말하자면은 이제 왕이 이렇게 있어. 진짜 팬. 왕이 이렇게 있어. 왕이 이렇게 있고 여기 서인이 있고 여기 동인이 있어. 아니 남인이 있어. 남인 세력도 이렇게 있어. 이렇게 있어. 이렇게 있는데 이제 첫 번째 황국이 총 3번 나. 이제 처음에 이제 그러니까 이제 남인들이 막 왕한테 막 말을 하는 거야. 계속 말을 뭐라고 하니까 이제 숙종이 화나가지고 니 다 나가면 숙청을 해버립니다. 남인 세력을 정계에서 싹 다 숙청을 해버려. 그다음에 여기 남은 자애들 누굴 세워? 서인 애들을 세우는 거야. 그러니까 이번에 서인들도 왕보고 쫑알쫑알거리네. 이 서인들 이번에 서인들 다 죽여. 서인들 숙청하고 그 자리에 남인들을 세워. 이렇게 되니까 뭐야? 네가 죽지 않으면 내가 죽는다. 이 개념이 이 분당에 생겨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PT에 싸우게 되는 거지 이때부터가. 그래서 총 황국이 3번 일어나는데 첫 번째 황국에는 남인들이 죽고요. 두 번째 황국에는 서인들이 죽고 마지막 황국에는 남인들이 죽으면서 남인들 세력이 여기서도 끝이 납니다. 작사예요. 그러니까 동인 계열이 아예 끝이 나버리는 거지 이 황국 때. 황국 때 남인이 한국 때 끝나. 한국 때 남인 세력에서 완전히 축출이 됩니다. 정계에서.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5,000원의 승리가 되는 거지. 그래서 요 남인 세력이 사라지고 나서 서인이 이제서야 노론과 소론으로 갈리게 되는 거야. 이런 게 황국입니다. 쉽게 말하면. 황국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인터넷에 쳐보시거나 권영기 수능 책이 있으신 분들은 책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인터넷에 찾아봐도 잘 나와. 그래서 이런 게 황국이다라는 거. 그래서 이때서부터 네가 죽는 게 아니면 내가 죽는다라는 개념이 이때 생겨요. 지금 정치판 보면 딴짝판이잖아요.
뭐 지금 그게 그 영향을 받은 건지 안 받은지 모르겠는데 그거 몇 페이지에 있는 거예요? 그거 알아서 찾아보세요. 조선이 있어. 자, 76쪽에 있어. 76쪽에. 자, 그래서 이렇게 숙종은 숙종에서 이제 또 두 가지 알아야 되는 게 있는데 대동법이 있잖아. 광해군이 실시했을 때는 경기 지역에만 한정돼 있었어. 경기도 지역에만 대동법을 실시했었는데 숙종 때 뭐야? 전국적으로 대동법이 확산이 됩니다. 이때 숙종 때 대동법이 전국적으로 확산. 이거 써놔. 대동법이 전국적으로 확산이 된다라는 거 그걸 알아주시고 추가적으로 숙종 때 이제 상평통보라는 조선 시대 때 가장 활발하게 유통되었던 동전 화폐가 발행이 됩니다. 상평통보. 우리 고려 시대 때 화폐 뭐였지? 뭐야 권한중보. 그렇지 권원중고, 활구. 그렇지 활구. 그거 두 개 있었는데 조선은 뭐야? 상평통보. 이게 조선 최초의 화폐는 아니야. 조선 중보라고도 있었어. 근데 유명한 건 얘가 더 유명하다. 상평통보. 조선 전기까지만 해도 화폐로 계산하는 것보다 물물 교환하는 식이 더 많았어. 근데 상평통보가 발행되고 나서 이제 활발하게 유통이 되기 시작했다. 라는 거. 자 오늘은 여기까지. 시작할 때 계속 기도하는 걸 까먹고 시작하네. 방송 이거 영상 꺼주세요.